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이 공개되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홈이 아닌 원정을 떠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이틀을 따고 모든 경기를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즌 페이스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쿠프 드 프랑스, 챔피언스 리그, 모나코에서도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수 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타이틀을 위해 싸우고 싶고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 몽펠리에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더욱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약속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팀에 자신감을 물려줬고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경험으로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즌 초와 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포터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이 아이디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기면 축하해 줄 겁니다. 일요일에 누구든 경기에 투입할 수 있고 그들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명확하게 누가 투입될지 밝히지 않으며 당일 컨디션에 따라 선발 명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만나게 된 바르셀로나에 대해 말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는 여러 번 맞붙은 두 팀입니다. 우리가 스페인으로 돌아오고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많은 부분을 보낸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고의 팀과 대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키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하키미는 시즌 내내 매우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특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제 기준은 팀의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을 더 보호해야 합니다. 하키미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경기를 안 해봤지만 그 이유를 알고 영리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선수입니다. 공격에서 그는 독특하고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플레이를 하는 라이트백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발전해야 하지만 저는 그와 함께 매우 행복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을 마친 뒤 A매치 소화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선발로 뛰게 될까요? 선발이 아니더라도 최근 경기력에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할 수 있을까요? 이강인은 3월 A매치 기간을 앞두고 자신의 리그앙 데뷔 득점 상대인 몽펠리에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선 그의 선발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PSG는 오는 18일 오전 프랑스 몽펠리에의 스타드 드라 무송에서 열리는 리그앙 26라운드에서 몽펠리에와 격돌합니다. 경기를 앞둔 지난 16일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와 르파리지앵은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두 매체는 PSG의 선발 11자리 중 3개 위치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강인에 대한 전망이 갈렸습니다. 먼저 레퀴프는 이강인의 벤치행을 점쳤습니다. 대신 에머리,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즈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바르콜라, 무아니, 덴벨레의 출전을 점쳤습니다. 반면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우가르테, 비티냐와 중원을 맡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공격진은 동일하고 수비진에선 리카 에르난데스 혹은 루카스 베랄두가 다닐루 페레이라와 중앙 수비진을 구성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PSG 입장에선 주중컵 대회를 소화한 만큼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란 시선이 많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예상 선발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PSG는 지난 14일 니스와의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에서 3대1로 이겼다. 당시 이강인, 음바페는 모두 선발 출전에 90분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은 루이즈, 비티냐와 중원을 구성했고 55개의 패스에 성공하며 팀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이강인 환상적인 탈압박 드리블, 프리킥뿐 아니라 리커버리 8회를 기록하며 중원에서 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몽펠리에는 이강인 입장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인데요. 바로 지난해 11월 이강인의 리그앙 데뷔 득점 상대가 몽펠리에였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음바페의 절묘한 볼 흘리기도 눈에 띈 장면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득점 후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몽펠리에전에서 선발 출전한다면 이는 최근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입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